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적분이라는 것은 리만합의 극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리만합이 뭔지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라고 할까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주어지겠지요. A부터 B까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입니다. 이 구간을 n등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의 전체 길이가 B-A지요. 그러면 n등분하게 되면 그 각각 하나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n으로 나누면 n분의 b-a가 되겠죠. 네, 이렇게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를 n등분 했어요. 그러면 작은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됩니다. 여기다가 번호를 붙일 거예요. a를 x0로 b는 xn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x1, x2, 네, 등등 이렇게 번호가 붙겠죠. 자, 그럼 이 작은 한 구간의 길이가 각각 n분의 b-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번호를 붙이면 a는 x0라고 번호를 붙인 거고요. 그러면 x1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지요. 그건 왼쪽 끝점 x0에다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주면 되죠. 두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끝점 x2는 왼쪽 끝점 x1에다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 본 거예요. 그래서 x0부터 xn까지 번호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 i번째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빼주면 되죠. 그걸 i번째 구간의 길이, 이 값을 del xi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입니다. 여기서 표본점이라고 부르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xi 스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구간의 길이 del xi 이걸 곱해서 n개 구간을 다 이런 값을 계산해서 전부 더할 거예요. 네, 이렇게 더해 놓은 이 값을 우리는 fx라는 함수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리만 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리만 합. 예, 이 리만 합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자, 그럴 때 이 리만 합은 이 표본점을 어떻게 선택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표본점 xi 스타는 이 구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점을 쉽게 오른쪽 끝점 xi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왼쪽 끝점 xi-1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계산이 간편하다면 중점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점이면은 왼쪽 끝점하고 오른쪽 끝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리만 합을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해서 리만 합을 계산하면 오른쪽 리만 합 이렇게 부를 거고요. 표본점을 왼쪽 끝점으로 선택해서 리만 합을 계산해 보면 그건
왼쪽 리만합 이렇게 부를 거고요. 표본점을 중점으로 선택하면 중간 리만합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리만합 RN이라고 쓸 거고요. 왼쪽 리만합은 LN 이렇게 쓸 거고요. 중간 리만합은 MN 이렇게 쓸게요. 그렇다면 오른쪽 리만합 RN은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오른쪽 끝점 xi에서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왼쪽 리만합 ln은 표본점을 왼쪽 끝점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왼쪽 끝점 xi-1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거. 그럼 중간 리만합은 중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거.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요. 네, 이렇게 리만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fx, 주어진 구간이 있어요. a부터 b까지. 그럴 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를 n등분합니다. n등분해서 각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요. xi 스타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고요. 델 xi 등분했으니까 델 xi는 네, n분의 b-a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그걸 n개 구간마다 계산해서 다 더해요. 이게 리만합. 거기다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리만합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지요. 네, 이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주어진 함수는 이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이 극한 값을 즉 리만합의 극한이 되는 값을 이런 기호로 써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함수 이것이 피적분 함수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즉 리만합의 극한 이 리만합의 극한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불러요. fx의 구간 a, b에서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시그마로 표현된 리만합은 리만합의 극한이 정적분이에요. 그렇다면 극한을 치워버리면 근사값이 생기죠. 그래서 리만합은 항상 이 정적분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정적분의 근사값은 리만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조금 전처럼 정적분은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와 시그마를 가지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에도 있고 시그마에도 있으면 정적분에도 그 성질이 있겠죠. 그런 성질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면 조금 전에 정의했던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이 곡선, 이 곡선을 그려보면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보다는 위쪽에 있는 영역이 있죠. a부터 b까지. 네, 이 영역의 넓이와 같아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 이건 x축 아래쪽에 있겠죠?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놓이면서 x축보다는 아래쪽에 놓이는 그런 영역, a부터 b까지 이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이 정적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분도 0보다 작은 거죠.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미트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지요. 시그마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미분하는 그 작업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죠. 선형적이라는 것은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거죠. 그래서 정적분도 덧셈적입니다.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에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우리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정적분은 선형적인 성질을 가져요. 자, 우선 덧셈적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만든 함수, 그런 함수에 정적분을 계산하면 각각의 정적분을 더해준 것하고 같아요. 이걸 덧셈적인 성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함수의 상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 이런 함수의 정적분은 그 상수가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에 그 상수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이런 성질을 동차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은 덧셈적이면서 동차적이에요. 그래서 선형적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리미트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런데 이 정적분도 똑같이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 커요. 그러니까 큰 함수의 적분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큰 함수의 정적분이 더 큰 값을 가져요.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주어진 것은 여기 적분 구간이 있죠.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정적분은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비교하면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에 마이너스 1 곱한 것하고 같아요. 네, 이건 정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 어, 정적분을 구간을 다른 수를 하나 개입시켜 가지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는 자, 여기 만약에 a하고 c 사이에 쉽게 요 사이에 b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 두 개 더한 것이 a부터 c까지 정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그 다음 이어서 b부터
C까지. 그렇게 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0dx, 영함수의 정적분이지요. 그 값은 0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1이라는 상수함수의 정적분이지요. 그것은 B-A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 A부터 B까지라고 놨는데 B-A라고 하면 이건 뭔가요?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구간, A부터 B까지의 구간, 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구간의 길이. 그래서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A부터 A까지니까 구간의 길이가 0이에요. 예, 그 구간에는 A라는 한 점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 정적분을 계산하면 0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째는 f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연속이면, 자, 연속이면 하는 것은 기억해 두세요. 네,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미분 배웠을 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인데 연속이면 적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이면 적분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면, 예, 연속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정적분이죠. 그 정적분은 b-a 곱하기 fc, 이렇게 되는 c라는 값이 이 구간 A, B에 존재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 함수값하고 이 구간의 길이 b-a하고 곱한 것이, 예,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이 정리를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클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떨까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에 있는, 예, 이 함수가 0보다 크다면 이 넓이죠. 이 영역의 넓이. 그 영역의 넓이하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찾아서, 예, 그 점에서의 여기 x축으로부터의 높이, 그 높이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지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곡선으로 만드는 이 영역의 넓이하고, 예,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직사각형하고 이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영역의 넓이하고 같다고 하면 그런 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이 그림에서는 그런 점이 세 점이나 있죠. 그렇죠? 예,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세 점이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적분의 마지막 성질은 12번째. 정적분에서는 정적분 변수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변수를 x로 표기를 했죠. 그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여기는 변수를 t로 표기했죠. 네, 여기서 x가 하는 역할, t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변수를 x로 쓰든지
t로 쓰던지 예, 이 정적분은 같은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계산법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지요. 리미트, 시그마. 그걸 다 계산하면 정적분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0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는 넓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넓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선형적인 성질로 그렇게 넓이나 아니면 정적분의 정의 이런 걸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였다면 그걸 가지고 곱하고 어떤 수를 곱하고 또 더하고 이렇게 선형적인 성질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함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 우선 정적분의 일반적인 계산법을 얘기하기 전에 예, 그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예제 1번 보세요. 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 dx 이걸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정적분이 어떤 영역의 넓이하고 같은 거냐? 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이 정적분의 값을 얘기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y가 절대값 x다라고 둘까요? 이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움직여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절대값 x는 당연히 어떤 실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0 이상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원점에서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함수 절대값 x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정적분은 무엇과 같지요?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보다는 위에 있는 영역, 여기 빗금친 두 개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의 넓이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이 정적분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할 게 아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죠? 여기 밑변의 길이 1이죠. 높이 1이죠. 그런 삼각형이 두 개 있네요. 똑같네요. 자, 그러면 하나 계산해서 두 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네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2분의 1씩이네요.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거니까 2분의 1 두 번 더해주면 1이네요. 네. 이 영역의 넓이가 1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면 이 정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 dx 이 값도 이 넓이와 같아야 되니까 1이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넓이로 해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루트 4-x제곱 dx를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이 정적분이 어떤 영역의 넓이와 같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기 피적분함수 이 값을 y라고 해볼까요? y를 루트 4 x제곱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x는 0부터 2까지 움직여야 되지요. 자, 그런데 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뭔가 지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양쪽을 제곱하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건 우리가 뭔지 알지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입니다. 근데 그 원 전체가 아니네요. x가 0부터 2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x의 범위를 여기 y의 값에 대입하면 y도 0부터 2까지만 움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원 전체에서 x도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영역을 체크해 보세요. x가 0부터 2까지 여기지요. 이렇게. 그리고 y도 0부터 2까지 여기네요. 그렇다면 이 원 중에서 이렇게 1사분면만 해당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 원 중에서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구해볼까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정적분이 y는 루트 4 x제곱 이것 아래쪽에 있으면서 일사분면 x축 위쪽에 있는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이 원의 조각의 넓이와 같으니까 이제 이 넓이를 계산해서 이 적분의 값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원의 넓이에다가 그중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2네요. 네, 그래서 반지름 2의 제곱. 네, 이제 계산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4파이, 그 중에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파이. 다시 얘기하면 파이지요. 네,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값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적분을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파이가 나오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삼각치환이라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네, 그 삼각치환이라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기 x를 2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제한해 두고 치환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범위 선택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역삼각 함수 중에서 아크사인, 아크사인의 주치, 그걸 사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치환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배우고 나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넓이로 해석해서 정적분 계산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걸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아직 계산법을 안 배운 상태예요. 예, 정적분의 정의를 쓸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는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리만합의 극한이지요. 그렇다면 리만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리만합은 여기 주어진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지요. 예, 이것을 n등분해야 되네요. 그리고 번호를 붙여야 되네요. 전체 구간의 길이가 0부터 1까지니까 1입니다. 그렇다면 n등분하면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1씩이네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n분의 1씩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0에서 n분의 1까지, 두 번째는 n분의 1에서 n분의 2까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 구간은 n분의 n까지, 다시 얘기하면 약분해서 1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등분했으니까 del xi로 표현되는 구간의 길이는 모두 n분의 1씩이지요. 자, 그럼 리만합을 만들어 볼까요?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 xi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2고요.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i로 주어지지요. 그래서 마지막 n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n분의 n으로 주어지지요. 그렇다면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주어진 함수가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이 표본점을 제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2의 제곱, 마지막 n번째 구간은 n분의 n의 제곱. 그렇죠?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를 곱할 텐데 구간의 길이는 등분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도 n분의 1, 두 번째 구간도 n분의 1, n번째 구간도 n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걸 다 더하면 미만합이지요. 이제 다 더해 볼까요? 여기 분모의 n, 여기 분모의 n 제곱. 네, 그래서 여기 분모 n, 여기 분모 n 제곱이 있고요. 분자는 여기 첫 번째 1의 제곱, 두 번째 2의 제곱, n 번째는 n의 제곱. 그래서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를 다 더한 게 분자에 있지요. 자, 이걸 정리하면 여기 분모는 n하고 n제곱이니까 n3승이고요. 그래서 n3승분의 1. 거기에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한 값이 여기 곱해져 있는 건데 그걸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 값이 계산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해요. 예,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n3승분의 1을 곱한 것이 우리 리만 합이네요. 자, 그럼 정의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는 네, 리만 합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인데 n등분해서 리만 합 구했더니 n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합니다. 이 극한이 얼마인가요? 분모 최고차항이 n3승이네요. 분자 최고차항이 n3승이네요.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네요.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6이네요. 분자는 최고차항 계수가 2네요. 그래서 답은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걸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한 그런 함수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예제 4번 보세요.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3x제곱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3이 곱해져 있네요.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그 중에 동차적인 성질 이용해서 3은 상수니까 정적분 밖으로 꺼내서 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3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네요. 근데 이건 조금 전에 값을 구했죠? 정적분의 정의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었어요. 자, 요거 아는 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우리가 새롭게 계산하려는 3x제곱의 정적분은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지요. 그럼 3분의 1에 3을 곱했으니까 이 정적분은 1이 되네요.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예제 5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x제곱 플러스 1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정적분의 성질 써볼 거예요. 정적분 금방도 사용했지만 선형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지요. 자, 이번에는 덧셈적인 성질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두 함수를 더한 거네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정적분을 더해주면 되네요. 자, 그럼 앞에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x제곱 dx고요. 두 번째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dx네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여기 1의 정적분은 조금 전에 정적분의 성질을 배웠죠? 12가지. 1을 정적분한 거니까 이건 구간의 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 마이너스 왼쪽 끝점. 그렇다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네요. 자, 이건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조금 전에 넓이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루트 1-x제곱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걸 y라고도 볼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제곱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번에는 1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네요. 그런데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x는 0부터 1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y는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1-x제곱인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y도 0부터 1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원 전체가 아니고 x도 0부터 1까지 y도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역시 조금 전에 연습한 것처럼 이 원의 1사분면이네요. 그렇다면 이 넓이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넓이를 우리가 알지요? 예, 원의 넓이 계산해서 4분의 1 곱하면 되는데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이번엔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예요. 그렇다면 그 4분의 1은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 정적분은 원의 넓이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4분의 파이다.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네요, 이제. 그래서 앞에 정적분은 4분의 파이고요. 뒤에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로 계산해서 1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 주어진 이 정적분은 4분의 파이 플러스 1이네요. 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또 정적분의 성질을 한번 더 볼게요. 우함수나 기함수가 되면 정적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함수, 기함수를 그 적분 구간을 대칭인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구간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인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속이면 적분 가능이라고 했죠. 자, 그런 함수 fx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칭인 구간에서 이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해 볼 거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자, 우리 조금 전에 정적분의 성질 12개 중에서 구간을 나눌 수 있는 성질이 있었죠. 대칭 구간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구간 안에 0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이 0을 거쳐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다음 이어서 0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더했습니다. 이제 두 정적분을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긴 0이고요. 여긴 a인데 여긴 마이너스 a고요. 부호가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자, 우리 치환적분을 공부했는데 정적분에도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놨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x의 미분은 마이너스 dx, t의 미분은 dt. 네, 그래서 마이너스 dx하고 dt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간까지 이 치환한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정적분을 치환해서 바꿔볼까요? x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여기 부호를 바꾼 것을 t라고 했으니까 t는 a가 되지요. 자, 그런데 x가 0까지 갑니다. x가 0이면 부호를 바꿔도 t는 0이죠. 그래서 t의 범위는 a부터 0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 fx, x는 여기 부호 바꿔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t네요. 그래서 여기 x는 마이너스 t로 바꾸고요. 그럼 여기 dx가 남았네요. 근데 여기도 dx로 풀면 dx는 마이너스 dt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 구간의 순서가 a부터 0까지 있죠? 조금 전에 정적분 12개 성질 중에서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0부터 a까지로. 그럼 구간의 순서를 바꿨으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사라지죠? 네, 이렇게 구간의 순서를 바꿔놓고 마이너스는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t dt. 자, 어떤 걸 변수로 표현했나요? t를 변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정적분의 성질에서 마지막 12번째 성질이 뭐였나요? 여기서 변수는 아무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t를 꼭 t라고 쓸 필요 없으니까 x라고 써도 똑같네요. 그래서 x로 바꿔볼까요? 그럼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정적분은 이렇게 치환적분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 정적분은 치환적분을 통해서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 마이너스 x dx고요. 뒤에 있던 건 그대로 써서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고요. 자, 그럼 둘 다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적분 두 개 더한 것은 여기 fx하고 f-x하고 두 개 더한 이 피적분 함수의 정적분이 되네요.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뭘 계산한 걸까요? 이렇게 대칭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에서의 fx의 적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칭 구간이면 전체 구간에서 다 적분할 필요 없이 0부터 a까지 해서 정적분하면 되는데 뭘 정적분하면 되냐?
f-x와 fx를 더해서 적분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를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대칭성을 조사할 때 우함수냐 기함수냐라는 걸 나눌 때 기준이 되는 함수죠. 네,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우리가 fx를 우함수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함수라는 것은 f-x가 fx하고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f-x하고 fx를 더하면 fx를 두 번 더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fx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그걸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이렇게 바꿔놨지요. 근데 바꾸면 뭘 적분하는 거냐? f 마이너스 x 플러스 fx 이걸 적분하는 건데 우함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fx의 두 배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함수를 이렇게 대칭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라고 하면 반쪽 구간 0부터 a까지만 정적분을 해서 두 배를 하면 된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럼 fx가 기함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함수는 f-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은 거지요. 자, 그러니까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f-x하고 fx하고 부호가 다른 건데 그걸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함수가 되지요. 자,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플러스 fx dx 이렇게 됐는데 이걸 기함수에다가 적용을 하면 여기 두 개 더해진 게 영함수가 되니까 결국은 영함수를 적분한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정적분 성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영함수를 적분한 것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함수가 되면 이렇게 대칭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라고 하면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할 때 계산할 거 없이 그냥 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는 경우에 첫 번째 기함수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기함수.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러면 적분 가능한 거지요. 세 번째 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이 세 가지가 만족되었을 때 0이다. 네, 원시함수 구할 필요 없이 그냥 0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정적분 계산하는 기술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가지고 연습을 해봅니다. 이제 6번 볼까요? 다음 정적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 조금 전에 배웠던 걸 살펴보세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요. 그럼 대칭 구간이네요. 근데 x제곱 짝수승이지요. 그렇다면 이 함수는 우함수지요. 그럼 조금 전에 우함수일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0부터 1까지 반쪽 구간만 적분을 해서 두 배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적분 계산하는 법을 안 배웠지만 조금 전에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 값이 3분의 1이다라는 걸 유도해 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이 값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적분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적분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가 3분의 2다. 네,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dx. 자, 역시 적분 구간을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 구간이 있죠.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보세요. x, x의 1승, 홀수승. 그러니까 키함수지요. 자, 그런데 이 값은 연속이지요. 예,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적분 가능입니다. 네. 그런데 키함수고 대칭 구간이니까 적분 가능이니까 예,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 값은 0이다. 네, 바로 답을 줄 수 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적분을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x dx 이걸 계산해라. 자, 우선 여기 피적분 함수가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정적분의 성질을 써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것하고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dx 이걸 두 개 더한 거다라고 갈라놓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여기 첫 번째 값은 조금 전에 1번에서 구한 거죠. 답이 3분의 2였어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구한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2번에서 구한 거지요. 예, 답이 0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